자, 아까는 돔에 접근하는 여러가지 방식에 대해서 배웠다면 자, 이번에는 한번 돔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는 섹션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박스라고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를 총 4개를 만들 거고요. 각각의 얘네들한테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A 달러 해가지고 A1, A2, A3 이런 식으로 붙여줄 겁니다. 자, 얘는 레드, 그 다음에 얘는 블루, 그 다음에 얘는 뭐랄까요, 오리진, 그 다음에 뭐 올 레드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ASML을 만들고 내부 한 다음에 박스를 만들 건데 총 4개를 만들었습니다. 4개를 만들었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ID를 붙여줄 거예요. ID를 박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박스도 마찬가지로 총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섹션, 이전에 div한테 보더도 10픽셀, 솔리드 레드, 너비는 2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도 200픽셀, 폰트 사이즈는 3REM이라고 좀 줄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어퍼케이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근데 그냥 플렉스 말고 저는 인라인 플렉스라고 줄게요. 인라인 플렉스. 그러면 얘네가 인라인 블럭과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옆으로 배정이 돼요. 똑같아요. 일반적인 플렉스랑 똑같은데 그냥 이제 옆으로 배정이 된다, 뭐 그 차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섹션한테 줘야지만 이제 얘네들이 한 줄로 나란히 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div한테 인라인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얘네들이 한 줄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라고 주시고 스와이 컨텐츠 센터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수직 수평 중앙 정렬도 되겠죠. 그러니까 인라인 플렉스는 이제 원래 플렉스라는 거는 뭐예요? 압축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div한테 어차피 줬기 때문에 인라인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줄어들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인에 있는 내부라는 녀석들한테도 디자인을 똑같이 한번 줘보겠습니다. 블루라고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얘도 인라인 플렉스 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좀 해볼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할 게 뭐냐면 레드 클릭하면 이제 색상이 레드로 바뀌고 요 전체가 뭐 그 다음에 블루 클릭하면 블루, 오리진 클릭하면 원래대로, 올레드 클릭하면 전체 다 레드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건데, 자, 여기다가 커서 포인터까지만 하나 쏠게요. 자, 이걸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조작하고 변경을 할 거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에는 onClick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onClick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클릭되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 콘솔 로그에서 안녕이라 써볼게요. 안녕. 자, 그러면 안녕이라 쓰게 되면 A1은 얘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작은 따옴표로 쓰셔야 됩니다. 문법이 왜냐면 큰 따옴표로 감싸줬기 때문에 여기 텍스트 쓸 때는 작은 따옴표 쓰셔야 돼요. 자, 온 클릭, 그 다음에 콘솔 로그. 어디서 지금 오타가 났나 본데요. 온 볼게요. 잠깐. 온 클릭, 여기다가 콘솔 로그 안녕. 다시 해볼게요. 나오죠? 잠깐 오타가 있었나봐요. 자, 콘솔 클리어라 적었죠 아까. 자, 여튼 안녕이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온클릭이에요. 그럼 뭐가 클릭이 되면 얘가 품고 있는 어떤 특정 녀석을 실행시켜줘라, 그런 의미인 건데,
자, 제가 여기다가 a1이라는 함수를 실행시켜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펑션에서 a1이라는 걸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a1 함수 실행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 클릭하면 a1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자, 몇 개 더 만들겠습니다. 자, a2 함수 실행, a3 함수 실행, a4 함수 실행,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클릭 메서드를 어디에도 여기도 각각 부여하는 거예요. a2, a3, a4.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 클릭하면 이제 a1 함수 실행, 얘 클릭하면 a2 함수 실행, 얘 클릭하면 a3, 얘 클릭하면 a4 함수 실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HTML 태그로 접근을 해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경할 거는 여기 있는 박스 색상들을 변경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A1 함수 안에다가 강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let nev라고 써볼게요. let nev. 그 다음에 document.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가 있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저거 여기다가 메인의 자식으로 있는 nev라고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nev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고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리 셀렉터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메인의 자식으로 있는 nev 얘잖아요, 얘. 근데 모든 nev가 검색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누구? 얘만 검색됩니다. 얘.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nev에다가 스타일을 입힐 건데, 어떤 스타일? CSS,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바꿔줘라? 레드로 변경해줘라.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럼 얘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A1 함수 실행하면서 이렇게 색상이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이걸 클래스 명으로 적어놨죠. 클래스 명으로 적어놨으니까, 자, 이게 지금 버전 1이죠. 첫 번째 방법. 자, 버전 2. 자, 얘는 HTML 태그로 접근. 얘는 그래요. HTML 태그로 접근하는 거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자, 얘는 nevs 쿼리 셀렉터 all이라 써볼게요. 근데 더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nevs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모든 녀석이 노드 리스트가 검색되잖아요. 얘는 이제 노드 리스트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접근하려면 0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접근하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한테 접근해서 어떻게 똑같이 이제 이 스타일 입혀주면 되겠지.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뭘로? 클래스로 접근. 자, 클래스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get 그 다음에 엘리먼트 클래스 네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사실 HTML 태그로 접근하는 방법에는 하나가 더 있죠. 아까도 했던 것처럼. 자, 얘는 뭐가 있어요? get 태그 네임, 엘리먼트 태그 네임. 네, 잠깐 주소 걸게요. 다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 해가지고 네이버스 출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근데 지금 보시면 get element by tag name 했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nev 태그 네임.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자 쓰는 게 안 돼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자를 쓰는 게 가능한데 얘는 선택자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검색 시 선택자 사용 불가능. 그러니까 예시 뭐예요? 뭐 메인에 자식 내부 안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근데 요렇게 있을 때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얘도 클릭해 보면 얘는 그 HTML 컬렉션을 반환하죠. 그렇죠? 자, 똑같아요. 변경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0번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로 접근이죠. 자, 클래스로 접근하니까 얘도 똑같지만 아까 콘솔 로그에서 네브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잘 안 썼죠? 자, 박스라 써줘야죠. 박스. 얘는 박스스라고 쓸게요. 이름을.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한 거니까. 이렇게. 얘도 HTML 컬렉션 반응하는 거죠. 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아이디로 접근. 자, 아이디로 접근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let 박스 1 그 다음에 element by id.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element by 다르죠? 얘는 지금 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예요? id는 이 세상에 몇 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 검색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죠? 얘는 이제 노드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이 녀석은. 얘는 id로 접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접근하는 방법 네 가지 방식을 알려드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맞게 그냥 적절하게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죠. 얘도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뭐 네 가지 방식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자, 이번에는 뭐 클래스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죠. 자, 박스. 그럼 얘는 몇 번째 박스예요? 1번째 박스잖아요. 1번째. 그렇기 때문에 1번째 박스한테 블루라고 이렇게 적어줘야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누르면 원상복구가 되게끔 만들 건데, 자, 그러면 원상복구 되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상복구 만드는 거는 제가 만약에 이제 HTML 태그로 접근해서 바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색상을 변경하라 하면 지금 어때요? 자, 이거를 화이트라고 쓰시는 분 계세요. 화이트.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화이트는 색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색상을 여러분들이 하얀색으로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빈값으로 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색상을 뭐하다? 원래 원상태로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1번째, 2번째.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레드 눌렀죠? 블루 눌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오리진 클릭해볼게요. 어떻게 되겠어요? 원상 복구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번거롭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반복문을 이용할 거예요. 반복문.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쿼리 셀렉트 오라면 뭘 반환한다고요? 얘 뭘 반환해요? 얘는 노드 리스트를 반환한다 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요거 자체가 노드 리스트니까 노드 리스트들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드 리스트들을 반환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let i는 0번째, 그 다음에 i는 자 네브스 랭스라고 쓰면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필요 없이. 자, 어떻게? 자, 네브스의 i번째를 뭘로 바꿔라? 요렇게 바꿔주는 게 끝이죠. 자, 그러면 자 레드 클릭했어요, 블루 클릭했어요, 오리진 클릭해볼게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바에는 이렇게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버전 1. 반복문을 이용한 일괄 처리. 자, 반복문을 이용한 일괄 처리 두 번째.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드렸죠? 포 오브. let nev of nevs. 그 다음에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요거는 0번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nevs 안에 있는 노드가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0번째 노드 들어와서 변경, 1번째 노드 들어와서 변경, 2번째 노드 들어와서 변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복문을 여러 가지 배우긴 했잖아요. 여러 가지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포이치문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반복문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포이치문을 여기서 안 다뤘나?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안 했군요. 여기서 한 게 아니네. 반복문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포한 다음에 오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이치라는 분도 있습니다. 포이치라는 것도 이제 반복문인 건데, 근데 이제 노드리스트 같은 경우는 포이치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얘는 ASML 컬렉션 전용 반복문이에요. ASML 컬렉션 전용이다. 자, 그러면 ASML 컬렉션을 반환하는 타입이 누구예요? 바로 이런 클래스 네임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태그 네임이라든지 얘네 둘이죠. 자, 그러면 저는 클래스 네임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지금 클래스 이 네임으로 접근했고요. 네브라 쓸 거고, 박스라 쓰면 되겠네요. 박스스. 그쵸? 그러면 이제 얘도 원상복귀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사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자, 박스스라 써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레드로 변경하고 블루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포이치를 이용해서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냐? 자, 여기다가 박스스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포이치라 쓰신 다음에 소가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도 반복문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자, 여기 매개 변수로 뭘 받냐면 여러분이 넘겨주고 싶은 값을 이제 받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근데 뭐 에러 펑션으로 쓴다 하면 이거 안 써도 돼요. 생략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다가 박스의 뭐를 스타일을 내가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게 이제 포이치문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레드로 변경하고 블루로 변경하고
자, 포이치. 잠시만요. 문법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포이치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포이치. 똑같죠? 어레이스, 박스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얘기했네요. 지금 보시면 이 노드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ASMR 컬렉션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포이치를 박스 반대로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쿼리 셀렉트 올로 그냥 다시 바꿀게요. 아마 얘네들이 이게 될 건데, 네브스, 네브, 이렇게. 그쵸. 지금 보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변수 재활용해서 사용한다 하죠, 뭐.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씁시다. 네브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노드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포이치는 ASMR 컬렉션 전용이 아니라 노드리스트 전용입니다. 노드리스트.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노드리스트 전용이고 ASMR 컬렉션이 이제 포이치가 불가능한 건데, 근데 이제 아까 설명드리다가 잘못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정을 할게요. 그래서 포이치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배열을 순회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ASMR 컬렉션은 객체 형태이기 때문에 객체라는 거는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품고 있어서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반복문을 이용한 일괄 처리 세 번째죠. 이게 세 번째로 할게요. 얘는 포이치 포이치문. 그 다음에 얘는 포오브죠. 포오브. 자, 네 번째로 할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아까 했던 박스. 여기다가 박스스. 그 다음에 get element class name 박스라고 쓰시고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을 때 얘는 이게 됩니다. 박스스라 쓸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SMR 컬렉션 같은 경우는 컬렉션 객체는 요게 이제 포오브가 되는데 얘는 이게 안 돼요. ASMR 컬렉션은. 그래서 ASMR 컬렉션은 포이치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포이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배경색을 다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올레드 한번 해볼게요. 올레드. 얘잖아요, 얘.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4 이렇게 온클릭 했을 때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안 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클릭을 한다거나 마우스로 올렸다거나 키보드를 입력했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벤트거든요. 이벤트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let box 1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document get element by id. 그 다음에 여기다가 box 1이라고 쓸게요. 자, 박스 1이 아니라 박스 누구예요? A4죠, A4. 지금 클래스로 접근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가 아니라 id a4라고 그냥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쓰면 돼요? a4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a4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콘솔 로그에서 a4 한번 출력해봅시다. 누가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여러분들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A4라는 건 클릭을 했을 때 실행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온클릭 그대로 내릴게요. 자, A4죠. 그쵸? 그러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온클릭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기다 클릭 이벤트를 안 할 거라고. 클릭 이벤트를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llRed라는 이제 함수명을 붙여주고요. red 함수 실행. 당연히 함수 실행하려면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거 출력하면 요 A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벤트를 부여할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냐? A4에 자,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자, add event listener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가 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소가로 한 다음에 중가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벤트를 부여할 거냐. 자,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부여할 거고, 쉼표한 다음에 여기는 함수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중괄호를 너무 빨리 붙였죠. 자, add event listener라 하시고, 그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뿅션 소괄호 중괄호, 이게 문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A4한테 추가를 할 거다. 어떤 거? 이벤트를 추가할 거다. 어떤 이벤트? 클릭 이벤트를 줄 거다.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제가 클릭댐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잖아, 얘.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클릭된 메시지 나오는 거.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에러 펑션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펑션 지우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쓸 거냐? 저는 박스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위에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박스를 검색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자, 올 레드니까.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내가 A4가 클릭되면 반복문을 돌려서 이 박스에 있는 녀석들을 다 순회한 거죠. 순회해서 뭐 해라?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변경시켜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리진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이건 뭐다? 특정 엘리먼트의 이벤트 부여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돔을 조작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복문을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순회해서 디자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CSS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찝어낼 수 있어야지만 얘 어떤 특정 엘리먼트한테 디자인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디자인하는 방법,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